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해설위원, 윤봉호 해설위원, 한유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스페셜 V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11월 30일 수요일에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과 KGC 인삼공사가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원정길에 오른 KGC 인삼공사인데요. 이 현대건설의 10연승을 저지하고 이 중위권 도약에 성공했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후종이 굳었습니다. 엘리자벳 김다희 무회전 서브 중앙 쪽을 활용합니다. 디그 성공 뽑아주고 역전에 도전합니다. 킥오프 단독 가로막기 야스민 역전 성공. 현대건설 지금은 전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야스민 선수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고, 야, 이거는 뭐 누가 꼭 잘못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히 가야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네. 김다희 계속되는 서브 짧은 리시브 백토스 그리고 후위로 수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요. 황민경 다시 발을 구릅니다. 직접 언더커버 실패합니다. 어려운 볼이에요. 블로킹. 여기서 득점이 되지만 경기를 이기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 자, 넘기기 바쁜 볼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3대 19. 황민경의 스파이크 서브. 들어올리는 수비. 오픈 스파이크. 김현견이 버티고 있습니다. 고혜림 날아올랐습니다. 손 맞고 멀리 벗어납니다. 빗맞아도 득점합니다. 현대건설의 세 포인트. 고민지가 버텼고요. 중앙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블로킹으로 1세트를 끝냅니다. 1세트 역전에 성공하면서 현대건설이 1위 팀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김다인의 서브 짧은 리시브 어려운 공격 야스미 스파이크 직전에 더블 컨택 범실. 양효진과 강성현 감독 강하게 어필합니다. 양효진 선수가 사실 이런 볼에 대해서 더블 컨택을 거의, 저도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강정현 감독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첫 번째 나왔잖아요. 야스민 선수의 서브 확인하시죠. 스파이크 서브 오른쪽 언더핸드 토스로 제자리 점프 스파이크. 엘리자벳 때립니다. 띄우고 오른쪽 백어택 염혜선 선택합니다. 엘리자벳 네트 근처 손 맞고 떨어집니다. 들어왔어요. 블로킹. 네. 24대 23 인삼공사의 세 포인트. 아니 시험거를 어려운 거를 막 돌려도 돼요 그러면? 여배선 선수가 호수하는 과정에서 아까 양효진 선수는 더블 컨택을 불었고, 네네. 지금은 왜 안 부르냐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 것 같고, 예. 평상시처럼 할 수 있는 볼에 대해서는 자, 바로 이 토스를 그렇죠. 어떻게 적용할 네, 네. 것인지. 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건설 입장은 양효진 선수의 더블 컨택 범실처럼 네. 형평성을 요구했고요. 네. 주심 입장에서는 아까와 상황이 다르다는 그 이야기를 전달을 네. 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네. 엘리자벳 씁니다. 도와주고 그대로 3단 처리.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준비하고 때립니다. 오른쪽 백어택 날리면서 들어갔어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수비수의 손에 맞지 않으면서 보이면서 우회전으로 날아갑니다.
여전히 엘리자베스 쪽으로 블로킹 득점. 결국은 엘리자베스 선수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휴식을 주지 않고 계속 볼이 올라갔다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허리 쪽을 잡고 있어요. 참지 않은 아.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예. 걸로 보입니다. 21대 18. 대각선 빠른 서브. 하이볼. 끌어내렸어요. 좋은 수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양효진. 벽에 막혔고 옆에서 백토스. 이에서 직선으로 빼냅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한테 오늘 또 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3세트. 저는 이게 멈칫거리지 않고 그냥 풀스윙으로 본인의 공격을 했다는 게 큽니다. 그렇습니다. 23대 19. 김서부. 탄력을 받아서 타이밍이 내렸어요. 맞지 않아요. 염혜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왼쪽. 야스민 재차 공격 시도. 수비로 버티고 있습니다. 인삼공사. 이에서 쳐냅니다. 귀중한 득점. 이해솔 선수는 걸려도 본전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멤버 체인지에서 들어가는 선수가 소극적인 경기보다는 24대 19. KGC 인삼공사에서의 포인트. 왼쪽 쳐내기를 시도했던 고혜림인데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여전히 황민경. 짧게 건네줬습니다. 물러나면서 리시브. 다시 김채남 이석공. 채공 시간 길었고요. 김사람. 박연주의 첫 번째 공격 시도.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반격합니다. 이석공. 박연주. 레프트 공격. 황민경 대각선 안쪽에 떨어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초반부터 격차가 벌어지던 우이진 감독 속이 타 들어갑니다. 짊어지고 스파이크. 나이스 오, 뛰어. 강했어요. 왼쪽 정지훈. 이수영 대각선. 사이드 라인을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큽니다. 이거 커요. 뒤쪽 수비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서브 득점. 날카로운 서브. 오른쪽 수비로 버텼고요. 띄워줍니다. 박혜민 수비수 있어요. 김주아. 황민경 살리질 못했습니다. 스코어 14대 9. 현대건설의 매치 포인트. 흔들리는 리시브. 김현견이 직접 띄워줬고요. 박혜민 마이볼을 외쳤습니다. 짧은 3단볼 띄우고 넘겼습니다. 오늘 경기의 마지막 득점. 5세트 스코어 15대 10. 현대건설이 시즌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오늘도 모든 낙후 지점에 김현견이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홈 승리를 이어가는 현대. 팀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네. 김현견 선수가 든든히 팀 기둥 역할을 해주면서 마지막 세트까지 인상공사를 네, 현대건설이 10연승을 달립니다. 야스민 선수가 30득점을 만들었고요.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양효진 선수가 만들어줬는데요. 블로킹 4개 포함해 19득점을 책임져줬습니다. 황민경 선수는 14득점을 보태면서 팀 승리에 힘을 더해줬습니다. 한편 KGC 인삼공사 엘리자베스 선수가 28득점하며 활약했지만 3세트 허리 통증으로 교체됐고요. 이후에 이해솔 선수가 또 교체로 들어와서 8득점하면서 조커 역할을 해줬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KGC 인삼공사를 꺾고 10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동시에 홈 최다 연승 숫자를 21연승까지 늘렸는데요. 이 현대건설의 독주를 막을 팀은 정말 없어 보입니다. 일단 현대건설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이 단단함으로 2년 연속 강팀 타이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도 단 3개밖에 안 졌거든요. 네, 올 시즌도 같은 멤버로 분위기를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위기 상황 때마다 잘 극복하면서 더욱더 단단해졌기 때문인데 이제는 진짜 다른 팀들이 더 이기기가 쉽지 않아지는 것 같고요. 초반에 분위기를 내주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선수 개개인마다 다 생긴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같은 멤버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기가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또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한다면 잘 하고 있다가 이제 범실이 연달아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2세트에도 범실로 좀 내준 세트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그 가장 무서운 게 이기는 DNA라고 하죠.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왜 한번 강팀인지를 보여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수가 없는 현대건설의 대체 불가 선수죠. 야스민 선수가 오늘도 역시 공격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1세트 초반에는 현대건설이 약간 주춤하면서 야스민 선수가 좀 안 보였는데 인삼공사가 경기를 끌고 가다가 현대건설이 15대 18 상황에서부터 7개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넘어갔고요. 후반에 이제 10점을 몰아서 내면서 이제 1세트를 가져왔는데 현대건설 역시 뭐 야스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에 이제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진 야스민 선수고요. 상대 블로킹이 높아도 본인의 타점과 파워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는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날이 좀 거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스민 선수가 한 경기 최다 블로킹 7개를 달성을 했고 현대건설이 총 16개의 블로킹을 잡았는데 역시 높이에서 우위를 보인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네, 야스민 선수가 1세트 후반부터 확실히 살아나줬고요. 이후에 5세트까지 이어진 승부에서도 확실한 해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이 승리를 가져왔던 현대건설입니다. 한편 1라운드 현대건설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점을 가져간 팀이 바로 KGC 인삼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반전을 기대했던 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승부를 풀세트까지 끌고 가긴 했습니다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고이진 감독이 엘리자베스 선수가 요즘 좀 신이 나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좀 지난 시즌보다는 표정이 좀 밝아졌고요. 1세트에는 하이볼 범실이 좀 많았는데 2세트에 이제 공격 리듬을 좀 찾기 시작을 하면서 또 2세트를 가져왔고 또 3세트까지는 잘 버텼는데 이게 엘리자베스 선수가 잘 풀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인삼공사거든요. 또 결국에는 이제 착지 과정 중에 이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나가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이해솔 선수가 들어와서 모처럼 좋은 활약은 해주었는데 승리를 하기에는 엘리자베스 선수의 빈자리가 좀 컸고요. 또 1라운드에 이어서 2라운드에도 현대건설한테 승점을 따낸 인삼공사인데 엘리자베스 선수를 활용한 좀 다채로운 공격 패턴이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끝나고 고이진 감독이 엘리자베스 선수의 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아직 정확한 이 진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이 추후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 풀세트 끝에 현대건설이 승리하면서 10연승을 질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웰컴 더 축은행 웹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현대건설의 황민경 선수입니다. 웹뱅통 랭킹 15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KGC 인삼공사 이해솔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81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현대건설 결국 10연승을 달리면서 선두를 질주하고요. KGC 인삼공사 오늘 경기 패했지만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5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우리카드의 경기가 열립니다. 1라운드 전승을 노리던 대한항공에게 패배를 안겨준 팀 바로 우리카드였는데요. 2라운드에서는 두 팀 어떤 경기를 펼쳤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만나보시죠. 붙을 수가 있고요. 네. 천이 공격이었는데요. 역시 제자리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았었던 왼쪽의 나경복. 좋은 공을 보여준 야가는 선수가 황수민 세터 맞게 되면 어떤 모습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비됐고요. 질서 공격. 송희 씨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엔 강하게 때릴 수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왼쪽 역시 파고드네요. 정기석이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앞발을 원하고 있으니까 힘이 날 것 같아요. 서브 득점이군요. 정기석. 정기석
리시브 선수들이 발이 좀 굳거든요. 아, 지금은 서브 정성규 강서브 백어택. 오늘 우리 카드가 지금 대한항공의 백어택의 반응을 미드블로커가 혼자 막아야 되는 상황. 속공수가 지금 앞으로 떴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갔었군요. 네. 이거를 뒤로 후위 공격을 중앙으로 시키다 보니까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아가메즈의 서브. 자, 프리드 좀 바깥쪽까지 나갔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백어택입니다. 블로킹에 박힙니다. 김민재인가요? 김민재. 잘 따라갔네요. 김재환의 서브. 결국 범실 나오면서 두 팀이 1세트 보신 대로 25대 21로 대한항공이 세트 스코어 1대 0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카메즈의 서브입니다. 자, 오은재 선수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블락아웃을 시도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살짝 미루는 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황승빈 세터와 지금 아가메 선수가 동시에 쫓아갔는데 17대 20입니다. 립셉션이 잡혔습니다. 왼쪽. 수비됐고요. 자, 던집니다. 그리고 아가메즈가 올립니다. 왼쪽 스파이크. 수비됐어요. 빠르게 정지석 왼쪽 빠른 트랜지션 플레이 역습입니다. 야, 이게 대한항공이 확실히 이 조직력이 결국에는 오픈으로 이어가지 않고 굉장히 낮게 연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C킥성으로 포인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환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빠른 패턴의 역습이 나왔던 황성민의 서브. 가운데 박승석. 한 선수와 황성민 선수의 지금 지략 대결을 해서 여유 있는 플레이를 오늘 경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 선수 모두 뭐 어느 정도의 뭐 잘하는 세터고 서로를 너무 잘하는 세터라고 해도 두 선수 모두 이 탑 레벨의 세터들인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서비스. 자, 오늘 정석이 한 경기 서브 3득점. 이번 시즌 본인의 타이예요. 오늘은 서브 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21번째 서브 득점입니다. 정석의 서브. 이번 서브 좋았어요. 자, 오늘 경기만 서브 4득점째입니다. 같은 코스 굉장히 또 좋은 코스로 들어가기. 나경동의 묵직한 서브. 좋은 서브였어요. 네. 블락아웃을 만드는 왼쪽의 곽승석. 서브 한 선수. 짧은 서브 가운데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블로킹. 네. 자, 지금도 좀 끌고 내려오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블로킹에 막혔네요. 네, 마스를 못하고 있는 루카드고 네. 그 중심에 분명히 황승빈 세터가 있는데 황승빈 세터가 흔들리다 보면은 지금처럼 밀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다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황승빈 세터 트레이드로 보냈고요. 서브 득점입니다. 오늘 한 경기 서브 5득점에 정지석. 드랍을 걸었었는데 네. 분명히 그 전에는 또 강타로 서브에서 나오다 보니까 리시버들의 발이 완전히 묶여 있었죠. 한다고 하면 한 점 차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큰 브라카웃 득점. 왼쪽에 나경복. 분명히 우리 카드한테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겨내면 더 강해지는 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란의 서브. 링컨. 아가메즈를 앞에 놓고 링컨 선수가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높이보다는 이 각도의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링컨 선수. 워낙에 또 볼을 빠르게 때리기 때문에 아가메즈가 좀 승부를 걸지 않을까요? 아가메즈 버텼어요. 그리고 링컨 밀립니다. 링컨! 밀렸습니다. 22대 23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트만 서브 2득점을 뽑고 있는 아가메즈 선수거든요. 아가메즈의 서브. 나갔죠. 나갔네요. 나갔어요. 이 서브가, 이 강력한 서브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지금은 나가긴 했습니다만 위력적이네요. 답하죠. 그대로 득점. 뭔가 방아쇠를 당기면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 방아쇠를 당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될 듯 안 되니까. 마지막에 범실로, 눈에 보이는 범실로 무너지고 마는 우리 카드. 결국 3대 0으로 대한항공의 승리입니다. 저희가 졌었던 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 전에 되게 의욕 넘치고 또 몸도 열심히 풀더라고요, 평소보다. 네. 그래서 준비 잘해가지고 오늘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범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범실 리스크 걸고 강서부를 때리는 시야
잘 들어가는 날도 있는 반면에 안 되는 날도 있어서 오늘은 좀 잘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제 2라운드 거의 막바지인데 그냥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1위 자리 꼭 지킬 테니까 많이 경기장 오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항공이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빠르게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17득점, 공격 성공률 66.7%를 기록하고요. 링컨 선수는 13득점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받쳐줬습니다. 한편 곽승석 선수는 공수에서 활약하며 살림꾼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한편 우리카드 나경복 선수가 15득점하고 공격 성공률 56%를 기록하며 고군분투하고요. 이상현 선수가 중앙에서 6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아가메즈 선수가 30%의 공격 성공률을 넘기지 못하며 결국 팀은 패했습니다. 네, 대한항공 한 팀에게 2번 지지 않습니다. 우리카드에게 1라운드 패배의 기억을 다시 돌려줬는데요. 1세트부터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간 데에는 이 정지석 선수의 활약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지석 선수가 대한항공 에이스인데 최근 들어 개인 범실이 많아지면서 팀도 어려운 경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공격력은 살리면서 현저히 줄어든 범실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번 시즌 오늘 경기 전까지 경기당 범실 8개를 했는데 오늘은 17득점을 하면서 범실은 5개뿐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즌 최고 공격 성공률인 66.7%를 기록하며 숨도 높은 공격을 해줬습니다. 정지석 선수가 이번 시즌 서브왕이 되고 싶다고 시즌 직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 올 시즌 가장 많은 서브 에이스 5개를 기록하며 현재 서브 4위 국내 선수 중에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시브에서도 48%의 효율로 공수에서 맹활약한 정지석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경기 초반부터 이 서브로 상대팀을 흔들면서 이 경기의 흐름을 대한항공으로 가져왔던 정지석 선수입니다. 1라운드 이 풀세트 끝에 결국 승리를 내줬었는데요. 2라운드에서는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가져온 대한항공입니다. 이것이 대한항공의 경기력이다라는 걸 오늘 직접 보여준 듯한데요. 서브면 서브, 블로킹이면 블로킹,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대한항공이 1라운드 때 경기에 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벼르고 나온 티가 팍팍 났던 경기였습니다. 배구에서 가장 쉬운 공식이 강한 서브 이후 브로킹으로 잡는 것인데요. 서브 S에서 대한항공이 7개, 우리카드가 4개, 브로킹은 대한항공이 11개, 우리카드가 2개를 기록했는데 서브 에이스도 많이 나온 경기였지만 유효 서브가 잘 들어가다 보니 우리카드는 눈에 보이는 2단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2인, 3인 브로커가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줬습니다. 원래 서브는 강한 팀이었고 오늘 경기 전까지 팀 브로킹 2위였는데 11개를 잡아내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세트당 2.842개로 거의 3개를 잡는 건데 이 정도면 상대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벽이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대한항공은 1라운드 때 맞대결 패배를 완벽하게 서력하면서 굳건히 1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선두의 이 품격을 보여줬던 대한항공입니다. 한편 우리카드 이 최근 몇 경기 우리카드다운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아가메즈 선수가 빨리 팀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 시즌 전 대한항공이 가장 경계했던 외국인 선수가 아가메즈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아가메즈 선수의 별명이 킹가메즈였을 정도로 그만큼 위협적인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 합류 후 첫 경기였던 현대캐피탈 전도 그렇고 황승비 세터와 토스 높이가 안 맞다 보니 고전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이 35%였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떨어진 27.6%, 득점은 11점, 범실 10개로 공격 효율이 너무나 낮았습니다. 오늘 공격 효율이 마이너스 17.2%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가메즈 선수의 풋워크가 빠르지 않고 매달리다시피 한 스텝이 나오다 보니 공격 타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아가메즈 선수에게는 적응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황승민 세타와 조금 더 스피드하게 맞춰가는 게 우리카드가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시즌 중에 호흡을 맞추는 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팬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이 두 선수가 빠르게 또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남자부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완승을 거두면서 추격자들을 따돌립니다. 2위와의 격차를 7점 차까지 벌리고요. 우리카드 연패에 빠지며 5위 자리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네, 12월의 첫날 펼쳐지는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 살펴볼 텐데요.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가 만납니다. 먼저 페퍼저축은행은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로 첫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김영실 감독의 사태로 인해서 팀 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의 배구를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가 처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페퍼저축은행은 1라운드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단 한 개의 서브 득점도 나오지 않았고 또 한국도로공사의 리시브 효율이 64.7%로 높았는데 이 서브에서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거든요. 노련한 팀을 상대할 때는 더욱더 과감해져야 하는데 안전하게 가려고 해서는 상대가 너무 쉽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또 젊은 팀답게 걸릴 때 걸리더라도 무언가를 계속 시도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위기가 찾아온 페퍼저축은행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이색적인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한편 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선두권 추격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태죠. 네, 상대전 기록이 좋은 한국도로공사고요. 또 리시브와 블로킹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또 최근 경기마다 이제 블로킹 득점이 2자릿수가 기록되고 있고 그만큼 중앙 쪽에서 상대 세터의 토스를 읽는 능력이 좋고요. 또 따라가는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페퍼저축은행 선수들과는 경험치에서도 이 노련함의 차이를 보이는데 하지만 어떤 상대도 이제 방심은 금물이잖아요. 또 팀 호흡의 완성도를 올리려고 좀 애써야 되겠고 또 항상 언급을 하지만 점수차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후위 공격 시도를 좀 계속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연 이 페퍼저축은행과 한국도로공사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자부입니다.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의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승 바람을 탄 현대캐피탈인데요.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 경기에서 본인들의 장점인 브로킹이 살아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킹, 리시브, 수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첫 볼을 잡아내는 부분이 리그 최고를 뜻하고 있습니다. 세터 포지션의 활약과 공격적인 부분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의 경기력보다 더 나은 경기 운영을 또 기대하게 하고요. 직전 OK 금융그룹과의 경기 마지막 5세트에서 오레올 선수가 7득점에 100%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3세트부터 교체 투입된 신인 세터 이현승 선수와의 콤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레올 선수를 살릴 수 있는 세트가 나와야 현대캐피탈은 더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확실히 최근 이 남자부 중상위권의 순위 싸움이 상당히 재밌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현대캐피탈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KB손해보험은 5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이 최하위 삼성화재와의 간격도 단 승점 2점 차에 불과한 상태인데요. 이 분위기를 빨리 다시 되살려야 하는데 그 키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2라운드 들어 KB손해보험의 페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5경기 중에 특히 3경기, 이 3경기에서 0대3 완패가 더 걱정스러운데요. 네. 니콜라 선수도 기록으로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결국에는 결정력에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 경기에 계속 지다 보니 국내 선수들의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KB손해보험입니다. KB손해보험은 1라운드 때 3연승 했을 때 분위기를 빨리 찾아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요. 한 경기가 아닌 한 세트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이기는 세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각자의 이유에서 현재의 위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네, 배구 경기는 특히나 이 분위기를 타면 순식간에 연속 득점으로 이 분위기가 바뀌기 마련인데요. 과연 이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을 팀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또 중계 화면에 담기지 않은 선수들의 색다른 모습들, 또 KBSN 스포츠를 시청하면서 생겼던 일들을 아래 주소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12월의 첫날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